여러분, 반갑습니다. 잠들어 있는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이야기, 그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통찰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는 종종 재능이나 환경, 혹은 운명을 탓하며 스스로의 가능성에 선을 긋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 그 모든 한계를 자신의 의지로 부수어버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때 몸무게가 135kg에 육박했고 학습장애로 글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던 사람. 그러나 그는 훗날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대원이 되었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의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하는 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단련하여 강철 같은 정신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처절하고도 위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한때 신이 창조한 가장 지독한 존재가 되겠다고 집착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존재냐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스스로가 그렇다고 굳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삶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고 싶다면 그 균형이라는 허상을 버려야만 합니다. 한동안은 불균형한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래야만 합니다. 네이비실 대원이 되는 것, 혹은 당신의 분야에서 정점에 서는 것은 균형 잡힌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에너지와 힘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한 곳에 쏟아붓는 극단적인 불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위대함의 경지에 오른 후에 그때 가서 균형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룬 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우면 됩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묻는다면 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사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의 집착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기부여가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지속되는 마법 같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늘 그 자리에 있는 상수 같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기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동기부여가 없을 때, 아무런 목적의식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내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동기부여 없이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항상 뜨거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없는 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실패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동기부여라는 감정 너머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물론 동기부여가 있다면 좋겠지요. 그것은 마치 불을 지피는 약간의 불쏘시개와 같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로 온 숲을 태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동기부여 없이도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최악으로 가라앉아 있을 때조차 최고의 자신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열정, 동기부여, 규율 같은 단어들을 너무나 쉽게 남용합니다. 저는 그 단어들이 싫습니다. 그 단어들은 본질을 흐리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런 멋진 단어들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마주하는 시간 속에서 태어납니다. 몸무게가 130kg가 넘는 사람에게 열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어디서 솟아나겠습니까? 그저 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여정의 끝에 무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 하나만 붙들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마법의 무략 따위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기부여 영상을 보며 힘을 얻는 그런 것은 허상입니다. 그저 당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죽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마음을 닫는 순간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일단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싸움에 임할 때는 끊임없이 공격해야 합니다. 적이 이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 앞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든 그 영혼을 부수어 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저는 그 어떤 것의 영혼도 부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 빼앗기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이든 눈앞의 장애물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의 영혼을 부수는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끈질기게, 무자비하게 공격하면 그 어떤 것도 버텨낼 수 없습니다. 집요함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 그리고 시각화. 이 두 가지가 제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경기를 뛸 때 저는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 고통을 견디며 여전히 달리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너다. 너는 이 행성에서 가장 강인한 인간이다. 그게 사실이었을까요? 상관없습니다. 그 순간 그 믿음이 저를 결승선까지 이끌었습니다. 제 몸이 이 주인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인정할 때까지 저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부정적인 생각들, 뼈에 금이 가고 피를 쏟아내는 끔찍한 현실들, 저는 그 모든 것을 부정적인 에너지 대신 동기부여의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누가 감히 피로 물든 의자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는가? 내가 해냈다. 누가 감히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테이핑을 하고 계속 나아가려 하겠는가? 바로 내가 그렇게 했다. 저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사실들을 저를 일으켜 세우는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재능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여유를 부릴 수 없습니다. 남들이 1시간 뒤에 시작할 때 당신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끝냈을 때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또다시. 제가 모든 것을 배운 것은 끝없는 반복을 통해서였습니다. 당신은 노력으로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춥고 축축하고 어둡습니다. 무릎의 연골은 닳아 없어졌고 변변한 운동복조차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따뜻한 소파가 당신을 유혹하고 연인은 침대에 더 머물라고 속삭입니다. 어젯밤 다툼으로 숙취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를. 바로 그 지점이 당신이 남들을 뛰어넘는 레벨업의 순간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능력에도 불구하고 소파에서 엉덩이를 떼기를 거부하고 몇 시간 더 공부하기를 거부하고 더 깊이, 더 멀리 나아가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들의 나약함이 저에게는 기쁨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들이 멈추는 바로 그곳에서 저는 우위를 점합니다.
요즘 세상에 위대해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추가적인 노력을 원치 않습니다. 그 과정이 끔찍하고 비참하고 외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그 외로움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외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새벽 3시, 거리에는 차 한 대,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그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저는 힘을 얻습니다. 모두가 침대에 누워 월요일을 저주하며 잠들어 있을 때 저는 깨어 있습니다. 모두가 약해지는 그 시간에 저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달리기나 팔굽혀펴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행위들이 당신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소파 위에서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오직 밖으로 나와 매일 자신을 밀어붙일 때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삶에 안주하고 문명화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문명화된다는 것은 편안한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운동선수들이 은퇴 후 1년 만에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제 나는 문명화되었다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바로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은퇴했을지라도 당신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매일, 매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명화된 삶, 편안한 느낌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갈망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생각합니다. 내일도 이 지긋지긋한 일을 반복해야 한다고. 매 순간 하기 싫은 일들을 해내면서 제 안에 도사리고 있던 피해자 의식 위에 굳은 살을 계속해서 덧씌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됩니다. 녹슬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이 정신이라는 기계에 기름을 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끔찍하게 하기 싫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투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진실을 외면하는 대신 저는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상상도 못했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닥을 기어본 사람만이 진정한 강함을 압니다. 저는 재능도 배울 능력도 없는 지구상 최하위의 존재였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아무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작은 불꽃을 스스로 지펴야 합니다. 그 불꽃마저 없다면 신이라도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하기가 끔찍하게 싫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나는 똑똑하지 않아, 그러니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공부해야 해라고 말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입니다. 진실로부터 도망치는 한 당신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잔인할지라도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이 저를 바꾼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인생은 당신 자신에게 거는 거대한 심리전입니다. 제가 했던 가장 중요한 대화는 바로 저 자신과의 대화였습니다. 과거의 저는 스스로에게 끔찍하고 잘못되고 완전히 길을 잃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역시 당신의 그 나약한 대본을 완성시켜줍니다. 어느 날
저는 이 모든 것을 뒤집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과거의 모든 고통, 따돌림, 학습장애, 그 모든 시련들이 사실은 저를 단련시키기 위한 완벽한 훈련장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 불쌍한 나라며 길거리에서 돌멩이나 걷어차는 피해자 의식 대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께서 나에게 완벽한 환경을 선물해 주셨구나. 나는 다른 누구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당신의 시련이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두려워했던 것, 바로 제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우상화하고 그들처럼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의 영웅, 당신의 리더, 당신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결코 당신보다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향한 증오와 비난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아카이브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약해지려 할 때마다 그 증오의 메시지들을 모아 만든 믹스테이프를 듣습니다. 내가 싫어. 너는 아마 지금도 침대에 누워있겠지. 너는 패배자야. 그 목소리들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최고의 연료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당신이 어떻게 걷고 말하고 옷을 입든, 당신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고 가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는 순간 당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하고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불쌍한 나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힘들다. 인생은 불공평하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은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 비교가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이 경주는 다른 누구와의 경주가 아닙니다. 오직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 사이의 경주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만의 경주이고 나만의 시간이며 나만의 방식대로 달려갈 것입니다. 고통과 불편함 속에서 당신이 스스로와 나누는 대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 순간에는 거짓도 꾸밈도 없습니다. 성장은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 끔찍한 순간에 머무르며 스스로를 설득하여 다시 그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을 때 당신의 정신은 겹겹이 굳은 살이 박히며 강해집니다. 수많은 목소리들이 당신에게 포기해라고 외칠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 안의 모든 목소리가 그렇게 말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희생과 고통, 그리고 끈질긴 노력을 통해 당신은 그 모든 목소리를 무시하고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신발끈을 묶으십시오. 그것이 달리기든 공부든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그저 묵묵히 당신의 신발끈을 묶으십시오. 머지않아 당신은